자, 얼마 전에 구글에서 신기술 하나를 딱 발표했는데 이게 조용하던 기술 업계에 말 그대로 폭탄을 던진 격이 됐습니다. 뭐냐면 AI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반응이 재밌었어요. 한쪽에서는 열광하고 다른 한쪽에선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죠. 구글의 발표가 가져온 파급력은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세계적인 메모리 기업들 주가가요, 시장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곤도박질 친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걱정 수준이 아니었죠. 시장 전체를 뒤덮는 공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그럼 이 기술이 진짜 메모리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런 재앙인 걸까요? 아니면 이 시장의 패닉 뒤에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킬러라고 불리는 이 기술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또 예상치 못한 반전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패닉에 빠졌던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훨씬 적은 메모리로 똑같은 일을 해낸다?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이거 갑자기 수요가 뚝 끊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덮친 거죠. 지금껏 AI 시장 성장에 기대서 쭉쭉 커나가던 메모리 산업이 하루아침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이렇게까지 벌벌 떨게 만든 메모리 킬러, 이 터보콘트라는 기술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KV 캐시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AI의 단기 기억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챗봇이랑 대화할 때 AI가 바로 이 KV 캐시에다가 이전 대화 내용을 저장해두고 맥락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대화가 길어지면 이 단기 기억 장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메모리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결국 시스템 전체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구글이 내놓은 게 바로 터보컨트입니다. 이 기술의 첫 번째 핵심 주장, 정말 놀랍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6분의 1로, 그러니까 약 83%나 줄여준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메모리만 줄인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H100 같은 최고 사양 GPU에서는 처리 속도까지 최대 8배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효율 향상을요, 데이터를 겨우 3비트로 압축하면서도 품질 저하가 거의 없는, 사실상 무손실에 가깝게 해낸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기술적인 성과죠. 이 원리를 여행 가방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기존 기술이 옷을 막 억지로 구겨 넣어서 부피를 줄이다가 옷이 망가지는 시기였다면 터보퀀트는 마치 진공 압축팩처럼 옷, 즉 데이터의 손상 없이 부피, 메모리만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죠. 이걸 기존 압축 기술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예전 기술들은요, 정확도를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하나하나에 맞춰서 따로 훈련을 시켜야 했어요. 번거롭죠? 근데 터보컨트는 훈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본이랑 거의 똑같은 정확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작고, 더 정확한데 심지어 쓰기도 더 쉬워진 거예요. 시장이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다 하고 공포에 떨었던 이유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기술에 열광하고 공포에 떨었던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을 한번 들어볼 시간이죠. 먼저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이건 좀 과대 해석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술이 메모리 수요 구조를 막 근본적으로 뒤흔들기보다는 그냥 기존 압축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전한 단계에 가깝다고 본 거죠.
또 다른 전문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터보컨트는 혁명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압축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얻을 수 있는 쉬운 이득은 이제 거의 다 얻었고 기술이 물리적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기술적인 한계들은 꽤 명확합니다. 데이터를 압축하고 푸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지연 시간이라던가 정보가 손실돼서 AI가 헛소리를 하는 환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무엇보다 아직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압축률을 조금만 더 높이려고 하면 품질이 절벽처럼 뚝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반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효율성의 역설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이퍼엑셀의 이진원 CTO는 시장에 공포와는 완전 정반대의 예측을 내놓습니다.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으로 변하면 개발자들은 그 남는 자원으로 뭘 할까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훨씬 더 길고 복잡한 작업을 AI에게 시킬 거라는 거죠. 그 결과 전체 메모리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비싸서 못 썼던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겨나서 결국 총 사용량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개념이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제본스의 역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터보퀀트 같은 기술로 AI 작업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저 파란색 막대가 확 낮아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렴해진 비용이 문턱을 낮추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AI 서비스와 앱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전체 메모리 수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의 가장 높은 막대는 역설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실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현실 세계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을 넘어서 현실을 보면요, 터보퀀트의 효과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다양한 AI 모델을 돌리는 데 필요한 고가의 RTX 4090 GPU를 한 대씩 줄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GPU 한 대가 수백만 원이고 이걸로 서버를 만들면 수억 원이 든다는 걸 생각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비용 절감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거대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레딧 유저의 경험담은 더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이 직접 터보콘트를 구현해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일반 PC 2대로 예전에는 전문가용 서버에서나 가능했던 수준의 작업을 해낸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기술이 AI의 문턱을 확 낮춰서 개인 개발자나 작은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결국 터보퀀트는 메모리 산업의 종말을 알리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더 큰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압축 기술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중요한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지금 AI 효율성을 위한 다음 혁신은 과연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